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전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음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오음의 법칙. 자, V는 IR이다.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의 가장 간단한 형태죠. 뜻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이게 도체입니다. 도체가 주어져 있는데 요 도체의 저항이 R이다 이거죠. 이 저항. 여기에 양단에 전이차 V를 걸어주면은 물론 이게 이제 이쪽에 높고 이쪽에 낮습니다.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전류, 흐르는 전류 요렇게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릅니다. 요때 V와 I와 R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오음의 법칙이죠. 자, 근데 오음의 법칙을 조금 변형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J는 시그마 곱하기 E다. 이것도 오음의 법칙입니다. 요 J는 전류 밀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E는 전기장이고 시그마는 요 이제 지금 요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에 점유한 물질의 전도도죠. 전도도고 요 전도도 요거는 원 오브 로라 해가지고 요로는 비저항이죠. 그리고 R 요 이 저항은 물질의 비저항에다가 거리를 곱해주고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이런 공식도 있었죠. 요건 저항이고 요거는 비저항이죠. 이런 여러 가지 식들을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전류하고 이제 관계식은요, 요 I하고 전류하고 J 관계식은요, 사실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J가 주어지고 여기 이제 면적 벡터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면적 벡터입니다. 여기 이제 면적 벡터가 작을 때, 그리고 J가 균일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크면은 이제 이거를 적분해야 되죠. 클 때는 인테그럴 J 닷 DA 해가지고 주어진 이제 면이 있으면은 이 면에 대해서 주어진 거죠. 그 전류는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을 얘기해 줘야 되죠. 이런 면을 갖다가 통과한다 이거죠. J가 이렇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전류 밀도가.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주어졌다. 면적 벡터예요. A. 그럼 이 면적 벡터하고 이 J하고를 갖다가 도트 프로덕트 해주는 거죠. 만약에 면적 벡터 방향하고 J가 똑같으면은 이제 요게 요런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때 J하고 A 하면 바로 전류가 된다는 거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J와 A가 평행하다면은 이때는 J 도트 A는 그냥 J 곱하기 A 하면 되죠. 요 J는 요 전류 밀도의 크기고 A는 요 면적 벡터의 넓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I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일반 물리, 기초 물리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또는 J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 사실은 전류는 하나의 스칼라입니다. 근데 이제 A가 이제 면적 벡터고 전류 밀도도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벡터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이제 요 식이 정확한 식이죠. 여기 이제 정확한 식입니다. 어떤 주어진 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그 면에 대해서 J하고 그 면을 잘게 쪼갠 그 자그마한 조각 면적하고 이제 이렇게 도트로 곱해가지고 적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이제 전류 밀도가 나왔으니까 요런 공식도 하나 유도하고 지나갑시다. 자, 이게 이제 도체입니다. 이 안에 자유전하들이 있습니다. 요 자유전하의 전하는 Q라 그럽시다. 다 똑같이 Q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이죠. 요 이제 도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Q의 종류도 물론 대부분이 전자입니다만은 다를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고 요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전기장 걸어주면 이제 흐르는 속력이 생깁니다. V.
이 V는 사실은 벡터죠. 그리고 여기 이제 n이라는 게 이게 단위 부피당 이 자유전하의 숫자입니다. 이게 자유전하 수밀도라 그러죠. 그 단위 부피 안에 자유전하가 몇 개 있느냐. 그게 총 자유전하의 개수에다가 총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n이라 해가지고 이 수밀도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재밌는 건 요때 이제 j 값은요 nqv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런 이제 공식을 유도해 봅시다. 자, 유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말이죠. 요 면적을 하나 잡아 봅시다. 요렇게 면적을 잡아 가지고 요 면적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S 면이라 그럴까요? 예. S 면의 요 넓이는 그냥 A로 씁시다. 넓이는 A로 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델타 T 동안 여기 S면 면적은 A죠. 을 통과하는 전하가 얼마냐? 이거를 델타 Q라고 합시다. 이거를 같이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림을 다시 이렇게 좀 길게 그릴까요? 여기 이제 S면입니다. S면. 자, 여기 V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V를 생기게 하는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요인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지금은 전기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V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일정한 속도로.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거리가 V 델타 T 되는 요 거리 요거 벡터로 보다 길이만 봅시다. 요 V 델타 T이고 요거 면적은 A죠. 그럼 요만큼의 부피가 나오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합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V 델타 T라 그럽시다. 자, 그러면 요 A면을 볼 때 델타 T 동안에 요 A면을 통과한 전하가 바로 요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요 왼쪽에 있는 점으로 찍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전하들이 오른쪽 요 빗금친 부분으로 옮아갔죠. 요 거리가 바로 요 면에서 요걸 우리가 왼면이라 그럴까요? 왼면에서 S면까지 거리가 V 델타 T죠. 이 왼면에 있던 전하들이 S면에 오고 S면에 있던 전하들이 오른면으로 다 옮아갔죠. 그래서 델타 T 동안에 S면을 통과한 전하는 바로 빗금친 부분 안에 있는 자유전하들이죠. 그래서 요 내부에 자유전하들의 총전하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바로 뭐냐면 바로 델타 Q입니다. 델타 Q가 뭡니까? 델타 T 동안에 S면을 통과하는 전하입니까? 자, 요거 계산은 간단하죠. 일단 요 빗금친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피에다가 n을 곱해주면 여기 뭐가 되냐면 총 수가 나오죠. 여기 이제 부피 내의 수죠. 무엇의 수입니까? 자유전하 수죠. 거기다가 한 개의 전하 Q를 곱하면 이게 총전하죠. 근데 부피가 뭡니까? 부피 이꼬르 면적 곱하기 V 델타 T죠. 따라서 델타 Q는 NQ 곱하기 부피 VA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류는 뭐가 됩니까? S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니까 이거는 NQVA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은 도선이기 때문에 J 방향하고 A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NQV가 J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NQV가 J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V가 벡터죠. J도 벡터니까 이제 제대로 쓰면은 제대로 쓴 형태를 보면 J는 NQ의 V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방향이 이 도선의 방향이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도선은 직선 도로니까 그냥 벡터 이 속도로 그냥 속력으로 다뤄도 되고요. 방향이 딱 주어져 있으니까 거의 1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J는 N-큐브이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J 단위는 뭡니까? 이거는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를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암페어는 쿨롱 퍼 세컨드죠. 쿨롱 퍼 세컨드를 또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여기 J 단위입니다. 자, N의 단위는 요거는 숫자를 부피로 나눈 거니까 요거는 1/미터 3승이죠. 그 다음 V 단위는 요거는 미터 퍼 세크죠. 그 다음에 Q의 단위는 쿨롱이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NQV, NQV 요 세 개 곱한 요것의 단위는 요거를 곱해주면 되죠. 1/미터 3승에 미터 퍼 세컨드에 쿨롱 곱하니까 쿨롱 퍼 세컨드 미터 제곱이 딱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J 단위죠. 그래서 단위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J는 N큐브이고 이따다가 면적 곱하면 전류가 된다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수식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저항을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저항을 그림을 이렇게 제가 그렸는데 여기 이제 길이도 주어지고 단면적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모양 그대로 그랬죠. 여기가 이제 R 요래 썼는데 앞으로는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R 밑에 요래 써줍니다. 그 도체인데 이제 여기에 이 지그재그를 한 거는 여기 이제 저항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이 이제 항거한다는 거죠. 그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제 더디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은 전이차를 걸어주더라도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V는 IR 공식에 V는 고정되어 있는데 R이 증가하면은 I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로를 다루는데 저항의 심볼로 이렇게 써줍니다. 참고로 축전기, 이건 축전기죠. 이 C 해가지고 축전기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렇게 씁니다. 배터리 V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 회로를 꾸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저항, 이건 저항이죠. 저항과 축전기와 이제 배터리를 이제 공부한 거예요. 저항은 심볼이 R이고 단위는 ohm이고 축전기는 심볼이 C고 요 C는 축전기 심볼이라기보다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죠. 전기 용량. 요 배터리의 전이차고 요 C의 단위는 페럿이고요. 전이차의 단위는 볼트죠.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로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룹니다. 회로. 예를 들어 이런 회로죠. 이렇게 요 V라는 배터리에 R이라는 저항을 연결한 거죠. 가만 보시면은 여기 요소가 여기 이제 배터리 부분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실선이 있죠. 이 실선, 이런 실선. 요 실선 요것도 도체입니다. 요것도 도체인데 요렇게 된 거, 요 실선하고 요를 연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 길어지는 거죠. 저항하고 실선하고 연결하면 이 부분이 길어지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은 요 실선에 해당되는 요 부분, 요 실선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저항이 0인 도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항이 0이다 이 부분은. 아시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차차 되니까 지금은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선은 저항이 아주 작은, 뭐 극단적으로는 막 0인데 사실은 아주 작다 보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렇게 이 지그재그로 표현한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저항이 제법 크다는 뜻이에요. 이 저항이 큰 부분하고 아주 작은 부분을 갖다가 구별하는데 실선은 극단적으로 저항이 0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저항도의 측정기처럼 이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 회로 안에 저항이 하나만 달랑했으면 쉽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연결은 이 측정기하고 마찬가지로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두 개가 이제 직렬은 R1하고 R2를 이렇게 연결하면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 연결은 측정기 대하고 모양은 똑같죠. R2를 이렇게 옆으로 연결하는 게 병렬 연결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요거를 등가로 이렇게 등가 저항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해당되는 등가 저항이 있을 때 요 직렬일 때는 요게 이제 요 값이 뭐가 되느냐, 병렬일 때는 뭐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우선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직렬일 때는 직렬 연결에서는 R 이퀴밸런트는 단순하게 두 개를 대주면 됩니다. 측정기의 경우에는 병렬일 때 그랬었죠. 그래서 측정기하고 저항하고 연결 공식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렬일 때는 R 이퀴밸런트가 여기 이제 역수의 역수가 되는 거죠.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요 공식은 사실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1 over R equivalent는 1 over R1 더하기 1 over R2다. 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미 이 측정기 다룰 때 이런 유사한 식을 다뤄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직렬 연결 이 저 역할이 바뀌었죠. 자, 그럼 왜 그런지 같이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V를 이렇게 배터리를 양단에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V라는 배터리를 여기 R1이고 R2죠. 자,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 요걸 I라 그러겠습니다. I가 뭔지 이제 모르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I는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R2가 없다. 그럼 I는 뭡니까? R1분의 V 하면 되겠죠. I 곱하기 R1이 V니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전이차 V가 여기 이제 요걸 A라 그러면 요걸 B라 그러면 양단에 걸리는 전이 차이가 V가 이제 송두리째 걸려 있거든요. 자, 결국은 이 배터리를 R1, R2 양단에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관계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걸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고 요걸 C라 그러고 요걸 D라 그러면 C하고 D 차이의 전위 차이는 V인데 A하고 D 차이, A하고 C의 전위 차이는 얼마냐? 또는 D하고 B 전위 차이는 얼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항상 전위 차이는 어떤 전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도선에 저항이 주어지면, 여기 이제 전위차 공식입니다. 전위차와 전류 저항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요 관계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A와 C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냐? 자, A 물으면은 말이죠. A, C 사이에 전위차의 공식이죠. 요거는 A, C 사이에를 흐르는 전류에다가 그다음 A와 C 사이에 저항을 곱해주면 되죠. A, C 사이, A와 C 사이.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선의 경우에는 저항이 0이라 그랬죠. 요게 0이기 때문에
요 실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A와 C 사이의 전위 차이는 0이에요. 그래서 실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전위차가 없다. 그래서 실선 쭉 이렇게 연결된 거죠. 으로 연결된 부분은 전위차가 없다. 그게 등전이다 이거죠. 등전이. 요거는 우리 이 축전기 다룰 때 했던 말 기억납니까? 축전기 했을 때는 도체 덩어리가 참고로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겠습니다. 축전기 경우에는 이 다룰 때에서 도체 한 덩어리는 등전이다 이런 말 했죠. 자, 이런 말 기억날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요거는요,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 전류가 등장합니다. 전류 등장하는 순간에 이거는 정전기적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평형 상태가 아님. 정전기적 평형 상태가 아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전기 사실은 보면 말이죠. 요 빨강색으로 요 전체가 도체죠. 전체가 도체입니다. R1, R2도 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실선도 도체죠. 이 전체가 도체니까 도체 덩어리가 등전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여기 이 배터리의 바로 왼쪽하고 배터리 바로 오른쪽에 전이차가 있다 그랬는데 전체가 등전이다 그러면 못 쓴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전기적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체 전체 덩어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R1을 통과하는 전류, R2를 통과하는 전류, 그 다음에 실선을 통과하는 전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평형은 아니고 다만 저항이 0이면은 그때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이차가 0이니까 전이차가 0이면 등전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사실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0에 해당되는 요 파란 부분, 요거는 등전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파란 부분, 요건 녹색으로 할 거예요.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또 등전이죠. 근데 왼쪽 등전이하고 오른쪽 등전이의 이 전이는 다르죠. 그 왼쪽에 파란색 요건 저항이 0인 부분이고 오른쪽 녹색도 저항이 0인 부분이죠. 각각 등전입니다만은 그 전이 값은 다르단 말이죠. 그 전이차가 바로 V죠. 그 파란색 전이가 녹색 전이보다 V만큼 높은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 전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아직 우리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전기적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도체 덩어리 전체가 등전이가 된다는 이런 거는 여기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가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파란 거하고 요 녹색으로 한번 하겠어요. 녹색이 아니고 이 황색 부분, 파란색 부분하고 황색 부분에 전이차가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이 저항이 0으로 연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R1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흐르는 전류를 I라 그랬는데 아직 I는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요 파란색 부분, 요 A, B, C, D를 했으니까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아마 E라 그럽시다. 그 A와 E 사이에 전이차, 요건 얼마입니까? 요거는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참고로 전류는 이 도선이 지금 한 가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도선에서 전류는 똑같아야 됩니다. 전하가 쭉 흘러가는 그 양이 한쪽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I는 다 똑같습니다. 선 따라 쭉 I가 흘러가는 거죠. 자, 따라서 A, E 사이의 전이 차이는 I, R1이죠. 그 다음 E는 이제 요 황색 부분이고, 그 다음에 E와 B 사이의 전이 차이는 I 곱하기 R2죠. 그럼 AE, 여기 이제 VA 빼기 VE고, 여기에 VE 빼기 VB란 말이죠. VB. 자, 그러면
VA 빼기 VB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대주면 되죠. 따라서 I R1 더하기 I R2고 여기 바로 I에 R1 더하기 R2입니다. 자, 따라서 요게 바로 뭡니까? 여기 VA 빼기 VB가 이 그림 보시면은 VC 빼기 VD고 VA 빼기 VB가 VC 빼기 VD고 그럼 V죠. 그래서 여기 바로 V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던 I를 구한 거예요. 따라서 I는 V를 R1 더하기 R2로 나눈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식 보면 이제 바로 나왔죠. 그래서 R1, R2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걸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 R 이퀴벌런트로 봤을 때 여기에 V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V를 이렇게 연결한 거랑 똑같죠. 요때의 전류 I를 우리 이제 구했죠. 이제는 I가 바로 요 I입니다. 위에 있는 I. 요도 마찬가지 똑같은 I를 써줘야죠. 등가 회로니까. I 값 나와 있으니까 R 이퀴벌런트가 요 식에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V는 I 곱하기 R 이퀴벌런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I는 V over R 이퀴벌런트죠.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바로 R 이퀴벌런트가 R1 더하기 R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 이 두 저항의 등가 저항은 두 개를 합치면 된다는 거고. 자, 병렬일 때 볼까요? 자, 병렬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저항을 배터리를 이제 V를 연결한 거죠. 여기 이제 R1이고 여기는 R2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보자는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를 하나로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흐르는 I가 이제 얼마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 I는 여기서는 공식이 I는 V over R 이퀴벌런트고 여기 이제 I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요 삼거리에서 1부는 요로 가고 I1으로 가고 1부는 I2 이래서 I1하고 I2가 분리되죠. 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요 왼쪽을 갖다가 파란색이라 그럴까요? 요 파란색 요 전체는 등전이에요. 그 다음에 녹색 전체는 또 등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R1 부분만 딱 보면은 R1 부분만 보면은 이 왼쪽의 전이는 파란색 전이고 오른쪽 전이는 녹색 전이죠. 그래서 R1 양단의 전이 차이는 이 전이 차는 바로 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I1은 뭐가 됩니까? 따라서 I1은 R1분의 V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령으로 R2 부분에도 전이 차이는 똑같이 V가 되고 요 흐르는 I2는 V over R2가 되는 거예요. 이 오음의 법칙이죠. 근데 I는 뭡니까? I라는 게 바로 흘러 들어가다가 삼거리에서 갈라지니까 총 저항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I는 I1 더하기 I2거든요. 요거는 V over R1 더하기 V over R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I하고 요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I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R 이퀴벌런트는 V over R1 더하기 V over R2다. 따라서 1 over R 이퀴벌런트는 1 over R2. 그렇게 해서 병렬 연결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실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축전기 경우하고 공식이 반대가 됐죠. 직렬 병렬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돈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직렬 병렬 연결 저항의 연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